안녕하십니까. 팔체질TV의 강남무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체질에 맞는 보약을 어떻게 하면 내 체질에 맞게 잘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동영상은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차피 이 체질의학은 체질의학으로 진료하는 사람도 전 세계에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 한국에서도 극소수의 한의사가 이 체질의학을 임상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늘고는 있지만 현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에 비해서는 극히 극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체질을 확인받고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가리고 약을 지어 먹는 사람의 그 효과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혜택이고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도요, 사상의학으로 진료를 하면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체질을 확인해서 약을 주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4배의 효과가 날 수 있고요. 팔체질로 하면은 8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침을 놓고 경락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8배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가지를 다 같이 하면 4와 8, 승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질의학입니다. 다만 이 체질의학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숙련되고 맥진도 숙련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학이고요. 환자 측에서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음식을 내 체질에 맞춰서 가려 먹는다는 자체부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간단한 질병들, 별로 아프지 않는 분들은 이 체질의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어차피 몸이 대단히 안 좋거나 난치병, 큰 병에 걸린 분들은 체질의학을 통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약을 가려서 짓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체질식을 하고 발효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의학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향후 전 세계에서 으뜸갈 의학이지만 현재는 극소수의 환자와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아쉬운 사건입니다. 앞으로 유전자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 체질학도 큰 발전이 이루어져서 혈액형처럼 체질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서 각 체질에 맞는 직업, 체질에 맞는 배우자, 체질에 맞는 음식, 이런 것들로 재미있는 또는 유익한 더 발전적인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체질에 맞는 보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보약이란 말은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허해진 혹은 손상된 몸 안의 전기를 보충하여서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한약입니다. 자, 이렇게 몸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한약이 보약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틀림없이 어떤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다가 몸에 맞지 않거나 별로 효과가 없어서 먹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일생에 한두 번쯤은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같은 약, 같은 식품이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효과가 있거나 혹은 효과가 없거나 혹은 심지어는 부작용이 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었으면 냉장고에 든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러지 않았겠죠. 먹을 때마다 효과가 난다면 매일매일 그 약 복용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약을 먹음으로써 내 에너지가 솟는 것을 보고 좋아했겠죠. 자, 그래서 이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으면 결코 효과가 크지 않거나 나지 않거나 혹은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태음인 경우는 대체로 살이 찌기 쉽습니다. 흡수력이 강한 태음인들은 살이 찌기 쉽고 몸이 둔해집니다. 자, 소음인 경우는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을 장복하게 되면은 기운이 빠지고 잠이 많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인들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게 되면요, 열이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심계항진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태양인들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으면 각종 다양한 증상이 오죠. 기운이 빠지거나 무력해지거나 속이 쓰라리거나 아주 다양한 여러 각양각색의 증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약을 먹고
약이 소화가 덜 된다, 혹은 가스가 찬다, 더부룩하다, 피곤해진다, 소변도 이상해진다, 소변이 진해진다, 잠이 많이 온다, 식곤증이 온다, 눈이 피곤해진다, 머리가 좀 무겁다, 입이 마른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오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내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무슨 약이든지 처음에 먹을 때는 내 몸의 지금 상태와 약을 먹고 나서의 변화되는 상태를 잘 파악해서 다음에 의사를 만났을 때 반드시 말을 해줘야만 의사가 그것을 알고 처방을 바꿉니다. 처방을 바꾼다는 것은 약이 각 체질별로 현재 새로운 처방으로 약 100여 가지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인의 100여 가지, 태음인의 100여 가지, 소음인, 소양인의 각 100여 가지 약이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여 가지 처방 중에 가장 자기에게 맞는 약을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웬만한 의사로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약을 2, 3일 정도 먹고 상황을 보고 다시 의사에게 얘기를 해서 재진 때 처방을 보완해 나가는,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양복을 입을 때 가봉을 한번 해서 다시 맞춰서 입듯이 약도 한번 2, 3일 분을 먹어보고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서로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처방을 더 보완해서 짓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번거롭지만 더 맞춤 옷을 입듯이 맞춤 한약을 먹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서 초진에 약을 한 달치를 짓는다, 약을 6개월치를 가져간다. 참 이런 것은 우리 체질의학의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양약을 투여하는 것을 보면요, 6개월치를 처방합니다. 그런 처방은 우리가 먹으면서 불편한 것이 생기면 즉시 의사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처방의 변경을 받아야만 하지, 6개월 동안 내 몸이 불편한 것을 그대로 참고 계속 약을 먹게 되면 내 내장이 상하게 됩니다. 특히 간과 신장에 무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약을 먹고 변화가 좋은 쪽으로 생기면 그것은 좋죠. 내 체질에 딱 맞는 약을 먹게 되면요, 곧바로 좋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특히 피로감이 개선이 되고요, 소화가 더 잘 되고요, 변의 소통이 조금 불편했던 사람이 변도 더 매끄럽게 잘 나가고요, 잠도 더 숙면이 오고요, 여러 가지로 얼굴 혈색도 바뀌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좋은 전신적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국소적인 질환을 치료할 때, 이렇게 국소적인 거, 허리, 두통 이런 것을 치료할 때 그 국소적인 두통, 생리통, 관절통을 없애는 진통제는요, 전신적인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특히 딱 맞는 한약이라는 것은 내 전신적인 증상, 나의 제너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국소 증상도 같이 좋아져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약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먹습니다. 자, 수면제는 먹으면 잠은 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자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컨디션이 머리가 무겁고 지근지근하고 몸이 불쾌하고 이런 현상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요, 통증은 억제가 되죠. 그렇지만은 컨디션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유해균을 없애서 유해균이 사멸되는 이런 효과는 다소 있지만 유익균까지 같이 사멸되고 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장에 유익균이 죽음으로써 장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약을 쓰거나 병약을 쓰거나 할 때는 내 몸에 맞는가, 내 제너럴 컨디션이 좋아지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약의 일부입니다.